안녕하세요. 장민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숙입니다. 오늘도 함께 저희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삼본에서 마산으로, 그리고 마산에서 창원으로 이사간 그 시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가시죠. 우리가 이제 삼본에 사는 동안 제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게 아마 2003년 초 정도, 2002년 말, 2003년 초 정도. 가족이 떨어져서 계속 살 수 없으니까 함께 해야 되니까 이제 이사를 결정했죠. 그렇게 이사를 온 게 어디냐면 마산의 망월동 그 산 완월동 아니었어요? 완월동인가? 완월동. 완월동. 그래서 어쨌든 그 산 밑에 있는 아파트인데 옆에 마산여고 있고 마산고등학교 있고 조금 그 유명한 마고 근처에 거기 8층을 살았어요. 그지? 8층? 8층을 살았어요. 우리 가족이 살기는 불편하지 않은 아파트였고, 거기서 저는 이제 창원 파령도까지 출퇴근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집에 있는 집사람하고 애들한테 그 아파트에 살면서 큰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 얘기는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작은 아이가 2살 반? 거의 3살, 2살 반 좀 된 것 같았었는데, 한참 이제 쿵쿵거리고 걷고 뛰고 막 그럴 나이였는데, 이제 저희 밑에 이사한 집 밑에 층에 사시는 분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전혀 그분하고는 그러니까 부딪힐 일도 없고 누군지 얼굴을 몰랐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이제 어른이 타니까 이제 어린아이가 인사를 하고, 저도 그냥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냥 인사를 했는데, 유치원 다닐 때지? 인사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러더니 저희가 이렇게 호스를 이렇게 누르잖아, 올라가는 층수를. 그러더니 저희 큰아이를 탁 쳐다보더니, 네가 바로 우리 집에 위층에 사는 그 아이구나. 근데 한비 씨도 제가 둘째도 이렇게 데리고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뛰는 애기야? 그러면서 뭐 우리 아이들한테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너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그래서 윗집에 사시는 분이시냐고, 그러고 이제 죄송하게 됐다고, 제가 조심을 시키긴 하는데 아직 애가 어리니까 조금만 좀 이해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 애가 뛰면 애가 못 뛰게 붙잡고 있으면 되잖아요. 데리고 나가라고. 데리고 나가라, 그런 말에서 저분하고는 어떻게 그런 뭐 대화를 이렇게 편하게 나누실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하고 그냥 바로 저는 내렸던 기억이, 그게 처음 만난 거예요. 하루는 누가 와서 발로 현관문. 그 현관문 철문을 막 콩콩 발로 차서 나가 보니까,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아래층에서 그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막 아주 신경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남편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바로 내려가서 그 여자분은 이성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서 남편을 좀 보자 그랬더니 점잖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얘기를 듣기만 하더라고요. 그 얘기하는 사이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도 이제 성격이 좀 급하고 약간 다혈질적인 그런 측면이 뭐 있었을 때니까, 제가 2달 안에 이사 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으시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리고 2달 안에 이사를 가겠다고. 그러니까 처음 만나러 갈 때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간 게 아닌데 그분하고 얘기하는데 뭐 아무 문제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분하고 서로 좋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저한테 사과하고 저도 사과하면서 그랬는데 그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냥 2달 안에 이사 갈 때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놓고서 그럼 우리 집을 이제 사자 하나. 뭐 이제 여기서 사업도 오래 할 거니까 집을 사자 해서 집을 사려고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계속 집을 보러 다녔죠. 우리 아이들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뛰놀게 해주고 싶어서 1층, 조건 1층이었고 무조건 1층으로 한다. 그리고 조금 저희 남편이 항상 그런 집이나 그런 거를 구할 때 제가 조금 기관지 그쪽이 안 좋기 때문에 항상 공기 좋은 곳을 항상 먼저 배려를 해줘서 덕분에 그런 좋은 곳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막 재밌었어요. 그때 집 보러 힘들기도 했었지만 막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 그런 첫 집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좀 재밌었던 기억이 저는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때 이제 창원 쪽에 막 창원이 신도시는 아니지만 신도시처럼 막 붐이 일어나던 때였어요. 그래서 뭐 무슨 동 파룡동, 그러니까 저희 공단이 있는 파룡동에도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겼고 뭐 그 근처에 하여튼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겼고 또 저기 다운타운 그러니까 시청 있는데 지나서 그쪽에도 막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겼었어요. 그때 막 개발하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계속 그런 곳을 가볼 때마다 다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집이 아니고 아파트도 거긴 다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니까 깨끗하고. 근데 문제는 1층이 흔하지 않았어요. 1층 좋지 않았거든요. 조건도.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를 이렇게 한번 보여주던 아파트 공인중개사 분에게 우리는 1층으로 가야 된다. 이런 층간소음 때문에 우리 애들이 있어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1층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좋은 아파트가 하나 나왔는데 믿고 거기를 한번 보시겠느냐, 자기를 믿고 오케이 그럼 가보자 그랬더니 용호동 롯데 아파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창원에 좀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은 거기 아파트, 물론 큰 평수가 있어요. 뭐 그런 아파트에 사는 그런 단지였어요. 그래서 매물이 잘 안 나온대요. 그리고 매물이 나오면 그냥 그 아는 사람들이 그냥 또 사가고 그런데요. 또 왜냐하면 또 언제 주공아파트 3층짜리 주공아파트니까 언제 재개발이 될지 모르니까 이제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가격이 꽤 비싼 거예요. 많이 비쌌던 것 같아요. 30 몇 평짜리인데 38평이에요. 38평인데 그 당시에 3억이었어요. 그 집을 처음 보러 갔는데 진짜 우리 둘 다 너무 마음에 들어 했었어. 1층이니까. 그러기도 하고 그때 옆에 막 앞에 호수도 있고. 용지 호수가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 창원 뭐라고 하지 거기? 그러니까 용지 호수 주변에 이제 그 상가들이 잘 발달돼 있어서 너무 시내라고 하나? 거기하고도 너무 가깝고. 그러니까 아주 다운타운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쪽에도 상가들이 있어서 생활하기도 편하고 조용하고 일단 백화점이 또 가까워서 너무. 그다음에 이제 창원이 처음 시작돼서 생긴 아파트니까
아주 위치가 최고 좋은 곳에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일단 아파트가 연식에 비해서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고 비싸기 때문에 조용했어, 되게 내 느낌에는. 그리고 점잖으신 분들이 되게 많았고,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이게 작은 평수에는 젊은 사람들이 말고 쉽게 들어오지 그것도 못하니까. 부잣집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기가 되게 조용하고 깔끔하고, 그래서 여기로 오고 싶었다는 생각을 둘이 동시에 네, 하고. 아주 동시에 음. 같이 했죠. 그 다음에 집사람한테 이제 인테리어를 하려면 해라 그랬더니 뭐 부엌만 좀 신식으로, 부엌이 좀 어둡다고 부엌만 좀 깨끗하게 고쳐주면 좋겠다. 물론 이제 뭐 냉장고 같은 거 이런 거 새로 사고. 그때 하면서. 근데 어. 그때 우리가 어. 신혼 살림을 처음 자기가 다 준비해 준 거 기억 안 나? 만나지. 나는 그때 이제 돈만 줬으니까. 이제 여기 남편은 기억을 못 하는데,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그 전에 살던 때는 이제 뭐 대충 구색만 맞추는 그런 거여가지고 뭐 쓰던 것도 뭐 갖다 쓰고, 되게 엄마가 그런 거 엄마가 어디 가서 사은품 같은 거 받으면 그릇 같은 것도 뭐 깨끗하니까 그래 그대로 있던 거 주셔서 그런 거 썼는데, 뭐 가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자기가 그때 진짜 그런 거 고생했다고 나한테 선물로 가전제품 싹 바꿔주고 가구도 사고 싶은 걸로 다 하고. 냉장고 사러 갔던 기억은 나네요. 냉장고 사러 가서 그 사람한테 제일 좋은 냉장고, 우리 집 사이즈에 맞는 제일 좋은 냉장고. 그래서 정말 그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참 뭐 앤틱 그런 스타일이 그때 한국에서 막 유행이고 그래가지고 뭐 앤틱 장식장 넣어놓고 막 그런 거 되게 유행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쇼핑하러 다니고 나는 막 그랬었지. 그래서 그때 아마 처음 그런 거 결혼해가지고 한 4년? 4, 5년 됐을 때 처음 결혼하면 막 신혼살림 새로 막 구입할 때 그런 기분? 그런 거를 그때 느끼고, 이제 또 그 부엌을 인테리어를 싹 바꿔줬어, 자기가. 그래서 정말 새 집이 됐지. 새 집이 되고, 주변에 막 집 예쁘다고 소문나고 그랬었지.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저도 조금씩 그 신앙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열렸던 상태였어요. 집사람은 이제 여전히 열심히 그 교회를 다니던 때였었고요. 그때가 언제야? 그럼 자기가 나 애들 데리고 장유까지 교회 다닐 때 불편하다고 해서 조그마한 차를 하나 사줬었잖아. 그 전에 사줬지 이미. 그 전에야? 그 전에. 이미 그 마산에 있을 때 어느 날 공장에서 나와서 그 창원 시내로 가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 어떤 우리 집사람하고 딱 그 곶또래쯤 되는 아주머니가 애 하나는 손에 잡고 애 하나는 들쳐업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우리 때는 뭐 차가 흔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우리 집사람이 그 교회도 다니고 할 때 자주 이렇게 교회를 가는데 저러고 다녔겠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애기 보는 거는 뭐 생각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가가지고 바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바로 차 사줘. 바로 그냥 그 차를 하나 사줬어요. 그때 삼성 SM3. 그때만 해도 한 가정 2대? 그러지 않았어. 그냥 다 자동차는 한 가정에 하나씩이고, 뭐 2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 하여튼 교회 애들 데리고 교회 다니는데 안전하게 편히 다니라고. 뭐 운전은 저보다도 더 잘하니까. 그랬었지. 아니면 누가 꼭 데리러 오거나 아니면 그렇게 다녔었지. 나도 버스 타고. 그렇게 해서 그 집을 골라가지고 이사를 했고, 거기서 한 1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1년 뒤에 그 1년 사이에 거기서 사는 동안 제 사업이 아주 잘 됐어요. 쭉 뭐 그냥 상승세를 타서 이제 제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가, 이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생기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사람이 없던 사람이 돈이 생기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집 얘기만 하자면,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좀 그렇게 교만해지다 보니까 사업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사업 자금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 돼서 그 집을 팔아야 했어요. 그 집까지 이제 팔아서 거기에 들어있는 우리 그 종잣돈을 다시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내놓은 지 딱 일주일 만에 사실 분이 나타나서 가계약을 했어요. 이사 날짜를 정해야 되는데 언제 이사를 할까, 이제 집을 구하고 어쩌고 하는 그런 과정이, 저희가 이제 이사 갈 집을 구하고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한웅이가 어느 날 아침에, 그때는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닐 때였는데, 교회를 가는데 한웅이가 그 차 안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한웅이가 몇 살이었어요? 한 7살? 6? 노노노. 6?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아니었어? 거기서. 그래, 7살이었겠다. 그러니까 만으로 7살이지. 근데 그 어린 아이가 그 차 안에서, 아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7월 1일 날 이사하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뭐 애기한테 무슨 말이야 물어볼 필요도 없죠, 사실은. 그래서 알았다, 오케이 하고서 이제 또 이사 날짜를 정하는데 그 말이 자꾸 뇌리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전셋집을 구하고 이사갈 집을 구하고 이제 하고 나서 그분들하고 최종적으로 이사 날짜를, 그러면 그래, 한우이가 뭐 말한 대로 한 2주 정도 더 빨리 할 수 있었지만 뭐 우리는 급할 거 없으니까 7월 1일 날 하는 걸로 하자 하고 7월 1일 날로 정해서 이제 이사를 했어요. 먼저 이 얘기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러니까 한 11개월 만에 집을 팔은 건데, 그 차액이 1억 3천만 원이 나왔어요. 제가 살 때 한 3억 정도에 샀다 그랬잖아요. 근데 4억 뭐 얼마에 4억 3천만 원 팔은 거예요. 회사 일을 봐주시는 세무사님한테 세금을 알아보니까 세금이 40%래요. 왜냐하면 오래 안 살았으니까 40%의 세금을 내야 된대요. 1억 3천만 원, 그러니까 차액의 40%니까 약 대략 5,2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와, 이거 5,200만 원 사실 사업을 해도 이렇게 내 돈으로 만져보기 쉽지 않은 돈이잖아요. 돌아가긴 하지만. 그래서 참 속으로 그랬어요. 그날 아침에, 야, 이런 돈을 혹시라도 좀, 물론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도 좋지만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때 이제 저도 교회를 다닐 때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심 지점장님이, 농협 지점장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또 아이고 너스레를 막 떠시는 거예요. 아이고 장 사장님 뭐 돈 버셨다고 막 이러면서, 아이 무슨 돈 버냐고, 저 다 사업 자금 때문에 그런 거 아시지 않냐고. 그리고 또 세금을 또 40% 내야 되니까 이거 뭐 사실 저한테는
사업 자금으로 쓸 돈도 부족하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말씀이시냐고 이렇게 이런 사업의 목적으로 이렇게 집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바로 이제 세무사 얘기하고 다르니까 세무사에게 연락을 해서 알아봐 달라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미처 생각을 못 하다가 이제 알아보니까 사업상 목적으로 주택을 파는 경우에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세금이 면제되는데 최소한 얼마만큼 거주를 해야 되냐면 최소한 1년 만 12개월을 살아야지 그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만 12개월 그럼 1년? 우리가 1년 살았나 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딱 보니까 그게 7월 1일이었어요. 6월 30일이 1년이 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 날 이사를 했으니까 우리는 만 1년을 살고 전출을 한 거예요. 와, 소름. 소름. 그래서 그 5,200만 원을요, 한 5,200만 원 조금 안 되지만 그 돈을 제가 뭐 그때 별로 이렇게 신앙심도 깊고 그러진 않았었지만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단 한 푼도 저희를 위해서 쓰지 않고 뭐 전부 다 다른 좋은 데들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집사람 교회 헌금도 하고 뭐 등등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과정은 저의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거리이기도 한데 그 층간소음이 있을 때 사실 말이 안 되죠. 그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막 일부러 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활 소음인데 그거를 이제 좀 예민하신 분이 참지 못하고 그걸 그 남편도 인정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그냥 이게 뭐 서로 그냥 불편하게 그렇게 사느니 할 수 있으면 나가는 것도 좋겠다 해서 그냥 나가겠다고. 근데 그걸 또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제 입에서 그냥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훨씬 우리에게 잘 된 거죠. 사업 자금도 한 몇천만 원 이제 더 생기게 된 거고, 나중에 이 사업 자금 이때 투자한 거는 다 회수를 합니다. 어쨌든 투자를 한 거니까. 그 다음에 또 5천여만 원 그런 여윳돈이 그런 세금 면제를 받음으로써 신기하게도 우리 한웅이를 통해서 전략한 돈을 또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네, 나는 그런 과정을 남편이 결정할 때, 자기가 결정할 때 옆에서 봤을 때, 뭐 보통 그런 어린애가 하는 말 크게 부모님들도 신경 쓰지 않잖아. 사실 그렇지. 그냥 그렇게 했는데 웃고 넘길 수가 있죠. 그랬는데 자기는 좀 달랐지.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그게 모든 게 그런 교육에 있어서도 아빠인 자기가 보여준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 아무리 어린아이 아들이 하는 말이지만 그냥 허투루 듣지 않았고, 또 했던 그렇게 교육도 그런 식으로 그랬었던 거, 그게 큰 우리 아이들한테 자산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믿어주는 것도 나보다 자기가 더 나는 막 못 믿어가지고 불안해할 때 자기가 더 이런 거는 믿어야 된다고, 우리 아들들을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좀 힘든 사춘기 시기도 있었을 때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할 수 있었던 게
믿어야죠.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자기 귀에 직접 해주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자연의 소리에도 이런 또 어린 아이들의 말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겸손하게, 물론 그 속에서 어떤 신비한 것을 막 찾고 막 신비주의적인 것을 막 추구하고 하란 뜻이 아니라 그냥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뭔가 내가 모르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죠?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이고, 그 겸손한 것에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겸손한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아주 비슷한 일이 우리 한웅이를 통해서 일어난 이런 일이 다음 회에 말씀드릴 제 사업을 정리하고 완전히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과정에도 또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도 있지만 또 의미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걸 하는데, 그 쑥스럽지만 저도 신나게 하려면 뭡니까, 그 구독자 수도 좀 늘어나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는 분도 보이고, 또 댓글도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면 저희가 하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